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0일 민선 9기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용익 시장은 출마 선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지키는 진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조 시장은 내 일자리와 소득이 달라지는 부천, 내 주거의 품격과 출퇴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천, 이재명 기본사회가 확실히 완성되는 부천 등을 민선 9기 부천시정의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변호사인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지난 2022년 제23대 부천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제 우리 부천은 다시 뛰는 도시를 넘어 더 크게 완성되는 도시로 가야 합니다. 설명의 4년을 넘어 체감의 4년으로, 관리의 4년을 넘어 완성의 4년으로, 분노의 연장을 넘어 실질적 삶의 도약으로 가야 합니다. 시민의 일상이 실제로 달라지는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관련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부천과 김포는 치열한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는데요. 부천시장 선거구의 경우 김광민, 서진웅, 조용익, 한병환 후보 등 4명이 경선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의 후보가 결선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김포시장 선거구에서는 백강민, 오강현, 이기형, 이회수, 정황룡, 정하영, 조승현 등 7명의 후보가 예비 경선을 치른 뒤 4인 경선을 치르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마찬가지로 상위 2명의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공관위는 공정과 투명이라는 원칙 아래 중앙당의 사무공천 방침을 준수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 지역 기여도와 본선 경쟁력을 종합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에 정덕영 전 양주시 의회 의장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1차 공천지역을 발표하며 양주시장 후보에 정덕영 전 양주시 의회 의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 지역 기여도 및 본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덕영 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믿음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며 공천의 무게를 결과로 증명하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는 6월 동두천시장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이인규 예비 후보의 차례입니다. 교육자이자 경기도 의원 출신인 이인규 예비 후보는 동두천을 평화경제특구 1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학교에서 교사로서 학교장으로 경험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행정과 정책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동두천이 약 42%의 면적이 미군 반환 공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군 공여지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또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소통 능력이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 경험 그리고 정책을 역임한 경험이 제가 남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입니다. 저는 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가 장기 임대형으로 시민들에게 또 분양하고 그 곳을 통해서 새롭게 지역에 산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올해 중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에 경제특구, 평화경제특구를 만들고 내년에는 두 곳을 더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동두천이 평화경제특구 1호가 될 수 있도록 힘있는 여당 시장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민주당 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소통해서 동두천이 평화경제특구 1호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인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시민과 함께 살아왔고 또 교육해왔고 아이들과 동두천의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시민 곁에서 시장으로서 시민께 봉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 헬로비전과 부천대학교가 지난 20일 부천대에서 지역 청년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대학의 교육 자원과 케이블 TV 미디어 역량을 결합해 교육과 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협약에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실습, 취업 지원, 라이즈 사업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기획 등을 포함한 교육, 창업, 콘텐츠 분야 공동 프로젝트 추진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앞으로 교육부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른바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 청년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산학 협력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천대학교가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의 다양한 지역 혁신 성과와 산학 협력 사례를 지역 사회에 더욱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혁신 스토리를 미디어 콘텐츠로 확산하고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16만 3천 톤이 한시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만 3천 톤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 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간 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 3천 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량 52만 4천 톤의 31% 수준입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 기간 동안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10% 감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8만 2,335톤, 인천 3만 5,566톤, 경기 4만 5,415톤까지 매립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감축률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루 1,000원 수준의 파격적인 임대료를 내세운 인천시의 1,000원 주택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전세 임대형 1,000원 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결과 총 700가구 공급에 3,419가구가 신청해 평균 4.8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신혼 신생아 2유형의 경우 200가구 모집에 1,735가구가 몰리며
8.6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6월 4일 예비 입주자를 발표한 뒤 주택 물색과 계약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매입 임대 방식의 천원주택 3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구 수건 사업인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사업이 20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내 약 1,7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데요. 계양구가 추진한 시설 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센터 1, 2층에는 노인문화센터가, 2, 3층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서며 4층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조성됩니다. 계양구는 2027년 말 준공 후 2028년 1월부터 문을 열 계획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아쉽게도 장애인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애 시설이 뭔가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착공식을 갖게 돼서 매우 행복하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 체육회와 김포시 육상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제14회 김포 한강 마라톤 대회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김포 한강 마라톤 대회는 올해부터 대한육상연맹의 공식 공인 인증을 받아 진행하는데요. 지난해보다 800명 늘어난 7,400여 명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이번 대회는 풀코스와 10km, 5km 종목으로 나눠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철책선과 한강을 따라 달리는 이색적인 코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행사 당일 현장에는 황영조 선수 팬사인회와 가수 공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행사 당일 안전을 위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마라톤 구간 교통을 통제하고 교통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2일 낮 12시 32분쯤 경기 포천시 소우릅 이곡리의 한 포도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초기 자체 진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인력 36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신고 접수 약 30여 분 만인 오후 1시 6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5분 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에 신사고개역 신설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 은평선은 은평 세전역에서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가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지난 2024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은평구는 2017년 봉산터널이 개통된 이후 경기도 방면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상급 정체 구간이 된 신사동 일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 창릉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고양 은평선이 발표된 이후 29만 주민 서명, 신사고개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에 신사고개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평구는 고양 은평선이 지나는 세전역은 향후 서부선과의 직결이 예정된 환승 거점으로 기존 지하철 6호선에 고양 은평선과 서부선 이용객이 더해질 경우 이용객 집중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올 하반기 노선 최종 확정 전까지 신사고개역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을 하면서 단종 복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금성대군을 기리는 금성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5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이 찾는 등 큰 인기를 끌면서 진관동에 위치한 금성당을 찾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종 복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금성대군의 충절을 기리는 이곳은 제사를 지내는 전통과 민간 신앙이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서울에 단 하나만 남은 금성당입니다.
특히 2008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보존과 활용이 이어지며 상설 관람과 전시 해설 프로그램 등 생활 속 역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같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에게는 걸음수 측정기기, 혈압계, 혈당계, 체성분계 등 앱과 연동되는 건강관리 기기를 지급해 건강 상태를 비대면으로 관리합니다. 은평구 보건소는 주 1회 건강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전화 상담이나 방문 간호사를 연계해 대면 관리도 지원합니다. 서울 양천구 목일동 주민센터가 36년 만에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 청사는 24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기존 행정기능은 물론 자치회관과 다목적홀, 북카페와 키즈카페, 평생교육센터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기공식은 오는 27일 목동 신청사 부지에서 열리며 오는 2028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목일동 주민센터를 목동의 랜드마크이자 행정과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 오정 군부대 부지 도시개발 사업이 자금 문제 고비를 넘기며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또 사업 부지의 오염 토양 관리 부실 문제로 한때 중단됐던 정화 작업도 조만간 재개되는데요.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4,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부천 오정 군부대 부지.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진행된 오염 토양 정화 작업 과정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해당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류와 중금속 등이 검출됐고 일부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 올해 초 정화 작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토양은 공기나 물하고 달라서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검출이 안 됐다 해도 바로 옆에서 검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정동 군부대는 아파트나 그러니까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까지는 조금 부실한 느낌이었다. 현재 부천시는 오염 토양을 처리하기 위한 보관장과 세척 장비 등 관련 시설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관련 시스템에 대한 시범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데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곧장 작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의 또 다른 변수였던 자금 문제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시행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한때 차질을 빚었지만 효성중공업이 참여하면서 8천억 원 규모의 대출 약정이 확정됐습니다. 2027년 9월부터는 이렇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을 저해했던 이 지역이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서의 어떤 주거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는 오정군부대 개발 사업은 토지 정화 작업이 완료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